대한민국 노동자에게 힘을 팍팍 주고 싶은 팟캐스트 노발대발. 여러분의 힘든 사연과 아픈 사연, 어려운 사연, 이것만은 꼭 말해야겠다. 뭐든 좋습니다. 노발대발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해결, 그리고 소정의 상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보이스 골뱅이 아이노총 ORG, 보이스 골뱅이 inochong.org.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노발대발을 들으면서 좀 더 저 역시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챙겨 먹어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스스로 권리 찾기에 좀 적극 나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런 이야기 제가 주변에 말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희 그 애청자분들께서 네. 그동안 몰랐던 이런 그 노동 관련한 문제들을 이 상담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다 이런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바로 이 두 분 덕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쟁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신데요. 라이벌 구도. 라이벌. 야, 우리 김영정 변호사님하고 박덕수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어떻게 그 경쟁자가 되겠습니까? 어머. 그렇게까지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농담입니다. 의문의 1패를 또 우리 김영정 변호사님이 시작하실 때 당했는데 네. 저는 칭찬해 드렸을 뿐이에요. 나한테 뭔가 돌아올 것이다 그죠. 하고 이렇게 먼저 칭찬을 하셨는데 예. 요즘 사회에서 이렇게 빼시면 안 돼요. 우리 박덕수 소장님 보세요. 네. 엄청나게 뭐 치열합니다. 인기 관리하시느라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예. 자기 PR 함께하는 두 네. 분과 함께 가파라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가파라치라는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갑질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만은 꼭 제대로 챙겨야 한다. 강조했던 게 소장님 바로 근로계약서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로계약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가파라치의 중간 점검이라고 할까요? 이런 의미로 근로계약서 때문에 당하게 됐었던 갑질 형태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네. 그 전에 네. 아까 좀 전에 이제 우리 승주 씨가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로계약서. 네. 아니 김영동 변호사님 예. 왜 근로계약서라고 하죠? 우리가 뭐 주일하고 머슴하고 계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왜 근로계약서라고 해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로라는 용어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윤 선생님께서 이미 근로보다는 노동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용어라고 이미 정의해 주셨기 때문에 네.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지금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용어를 바꾼다 그러면 뭐 노동계약서 또는 취업계약서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보다 더 좀 심각하게 보는 것이 네. 한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면 갑을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아, 그렇죠. 저도 최근에 사용자로서 노동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때 네. 갑을 표시가 표준 계약서 형식으로 돼 있길래 그렇죠. 깔끔히 지우고 그냥 당사자 표시를 김갑수 그다음에 김형동 이런 식으로 해서 오. 정리를 했는데요. 네. 역시 우리 김영동 앞서가세요. 변호사님 앞서가시네요. 아. 예. 내용면에서도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활짝 더 웃으셔도 돼요. 네. 우리 김영정 변호사님 또 네. 이런 멘트는 알려주시니까 네. 우리 우리 박덕수 소장님 은근히 또 견제하시네요. 어떻게 올려드릴까요? 한 게 없습니다. 요번 사례를 가지고 또 우리 박덕수 소장님 이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리 부천 상담소 노동 OK 상담 사례들이 다양하게 사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냥 뭐 곧바로 첫 번째 그 사례부터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네. 우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그 상담 사례인데요. 그 수년간 원룸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받는 보수 일부가 조금씩 밀리더니 어느새 수백만 원 가량이 체불되었고 네. 체불된 상태로 1년가량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 중입니다만 애초부터 근로계약서 없이 시작한 일이기에 법적인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건가요? 만약에 해결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없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일단 단어를 조금 바꿔야 되긴 하겠지만 네. 기존에 있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해왔는데 이게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진짜 네. 막막합니다 이거. 네, 박 소장님 어떤가요? 예,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한 주의 주제가 좀 저희가 정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좀 희한한 게
그 네. 주제에 해당하는 상담만 좀 많이 오셔요. 어디? 구체적으로 상담. 예예예 내방 상담. 오. 그래서 어젠가 엊그제는 근로계약서 안 쓴 분들만 네. 한 두세 분 이렇게 오셨고요. 아. 이게 뭔가 저가 이거 뭔가 신기가 있나? 예쁜 그거 사실이죠? 돗자리 하나 사드려야 맞습니다. 되는 아, 느낌. 자기 PR인 것 같습니다. 상담 일지에 있어요. 그 하여튼 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잠깐만요, 하겠습니다. 우리 박덕 소장 신기 인정하고 합시다. 네. 일단 기본인데 그 가장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근로조건 다툼이 있는 부분이나 뭐 노사 갈등이 있는 데는 거의 대부분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좀 많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노나 사나 모두 이거는 안 좋기 때문에 네. 노사 화합 뭐 하여튼 이 경영의 이유 뭐 다양한 이유가 되겠지만 하여튼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좀 노동계약서는 네. 작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여기 상담하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어찌됐건 근로 제공, 노동 제공을 하셨다면 네. 근로계약서 여부와 상관없이 또 임금은 증거는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아, 뭐 증거. 통장이나 네. 근로시간 이런 거는 확보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만 된다면 미지급된 급여도 충분히 지급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예. 우리 체불된 임금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아, 물론 우리 사용자는 뭐 그 미작성 미교부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는 있는데 그거와 별개죠. 아, 예, 예. 일단은 어찌됐건 임금은 받아낼 수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잘 해결을 해야 되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혹시 승주 씨는 알고 있나요? 아니요, 저 잘 모르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게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프리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행사 네. 진행할 때는 사실 저희가 따로 계약서를 쓰질 않거든요. 원래는 혹시- 써야 해요. 이게 아. 단가가 좀 세서 안 쓰는 아니, 그건 아니고요. 탈세의 목적은 아니에요. 아니죠? 전혀 아니고요. 근데 현금으로 받고. 저기요? 저도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일부 네. 못 받았어요, 임금을. 아, 그래요? 네, 아.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분한테 제가 입금해 주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이러면서 남긴 문자라던가 통화 내용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어느 정도나 저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사실 제 주변에도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건 안 하건 네. 임금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 우리 깔끔하신 우리 김영재 변호사님 네. 이렇게 해결 형님.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깔끔하다는 표현. 참자. 결국 절차적으로는 가장 편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네. 노동부에 가서 제가 임금 체불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이 소명이 되면 그죠? 네. 네. 체불금품 확인을 받아주는데 발급을 해주는데 그 소명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입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쵸. 방금 김성주 아나운서도 카톡으로 보내거나 메신저로 보내거나 메일로 보낸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그래 내가 언제까지 줄게 라고라는 확인을 받아 놓으면 네. 뭐 그걸로 거의 가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도 이게 아주 고전적인 새로운 수법을 확인한 그런 사용자라고 한다 그러면 네. 까다롭지 않겠습니까? 답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쵸. 그렇다면 적어도 계좌로 받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네.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고요. 음. 뭐 현금으로 받았다 네. 하면 그거 진짜 쉽지 않은 부분인데 김승주 아나운서께서는 어떤 돈으로 받았는지는 잘 계좌로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계좌로 받고 일부를 못 받은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저런 지금 청소 원룸을 오래 하셨다고 하는데 네. 대부분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좀 연세가 있는 여사님들이 보통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거 잘 모르시거든요. 그쵸. 잘 모르죠. 그래 예. 어떤 경우는 저희 상담 같은 경우에 버스나 지하철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셨을 때 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나 이 건물에서 일을 했노라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입증이 됐다라고 네. 이렇게 판단해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그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을 땐 진짜 오늘은 제가 조 소장님 조금 빙의가 되면 화딱지 나거든요. 열받죠. 열받거든요. 받아야 돼서 못 받으면 네. 꼭 열리 진짜.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 그 법적 절차가 내용 증명이잖아요.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사례도 내용 증명을 받는 게 박 소장님 도움이 될까요? 예, 그 내용 증명 뭐 이제 최고장 이렇게 네. 좀 혼용해서 사용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요. 네. 첫 번째 의미는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내놔. 이거일 네, 수 있죠. 네. 예, 공식적으로 이제 청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뭐 변호사님 전문 영역이긴 한데 임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이제 3년 그렇죠. 예, 소멸시효가 3년 있는데 네. 최고장을 발송하고 6개월 이내에 6월 이내에
그 재판상 청구한다든가 네. 아니면 가압류를 한다든가 하면 이제 그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거든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좀 있고 그냥 현장에서는 하여튼 빨리 내놔. 예, 최종 경고하는 그 의미가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 증명 작성하는 방법. 그 네네. 내용 증명이 뭐지? 이렇게 뭐 우문을 처음 접해보는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모르는 분 많아요. 저도 그렇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오히려 내용 증명. 내용 증명 써주세요라고 이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처음 당해본 사람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거 안내해 준다 잘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가까운 곳에는 결국 우리 지역 상담소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노동 오케이에도 그 내용 증명 샘플 올라와 예, 있죠. 샘플이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 되고요. 그 예. 내용 증명을 쓸 수 있는 샘플이 예,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럼 뭐 부천의 노동 상담 그렇죠. 오케이. 네. 아, 거기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되는 거네요. 부천 노동 오케이 홈페이지가 네. 대한민국 노동 상담 중에서는 최고의 으뜸이다. 플랫폼이다. 어. 최다 있는 방법. 그런데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 주위에 보면 소규모 회사나 가게에서는 네.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하자 그러면 며칠 뒤에 하자. 일단 출근부터 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또 사정이 생겨가지고 일주일 출근한 후에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안 썼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문에 이렇게 돼 있죠. 근로조건을 명시를 해야 된다. 네. 대표적인 핵심적인 것이 임금, 노동시간, 휴일, 유급휴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동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상대방한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한 명을 사용하건 5명을 사용하든 아무런 그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모든 사용자는 이 의무를 가지고 이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정의 벌금까지 벌금. 형사처벌까지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저는 요거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이게 2010년도에 도입됐거든요. 그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제도를 입법을 기한하고 고안한 것이 우리 네. 지역 상담소 중에 지금 현재 경기 상담소 수원. 아, 그래요? 과거의 수원이었죠. 네. 네, 그 손민숙 소장이라고 네. 별명은 호호 아줌마입니다. 저 잘 알아요. 아주 네.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아. 당시 입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전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아, 우리 한국노총 그 노동상담소 진짜 대단한 역할을 했네요. 근데 경기 소장님 팟캐스트 다운 못 받을 것 같은데. 이건 칭찬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저 아드님하고 따님이 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해 주신 바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지만 네, 그렇죠.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한다.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다음 사례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 위반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네. 저는 1월 중순에 합격 통보를 받았고 네. 3월 2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날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연봉제이고 월 일정에게 차량 유지비를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사장이 일방적으로 연봉제에서 수당제로 바꾼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기본급도 없고 월 일정에게 차량 유지비마저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근로계약 위반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제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사례의 내용이에요. 야, 네. 이 뭐 근로계약서를 쓰고 출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고 이 나선 사장님이잖아요. 네. 요거 사기꾼 아니에요? 이거 뭐 이게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뽑을 어찌 때는 보면, 그래놓고. 네, 이게 나라에서 작성해야 한다. 네. 이게 안 하면 불법이다라고 그렇지. 말을 하니까 형식적으로 쓰긴 쓰는데 나 몰라. 그래 나중에는 보입니다. 예. 그 계약서를 무시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소장님? 야, 예. 진짜 너무하네 이거. 네. 그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인터넷 상담이 어떻게 보면 좀 한계인데 네. 뭐 수당제가 구체적으로 뭔지 아. 근데 여기서 얘기하신 연봉제가 또 그 현장에서는 그 기간제하고 좀 막 혼용되기도 하고 그렇죠. 정확한 답변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핵심은 근로조건 변경 그것도 안 좋게 변경하는 걸 네, 네. 일방적인 사장님의 지시에서 이렇게 바꾸는 게 이제 좀 핵심인 것 같고 네. 어찌됐건 모든 계약서가 네. 쌍방간에 이제 준수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장님이 이제 갑인 그 위치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안 좋게 바꾸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10인 이상 사업장이면 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예전에 이제 얘기 나왔다시피 이런 과정을 좀 밟아야 되는데 네. 하여튼 좀 작은 기업에서 이렇게 갑질하는 형태가 좀 비일비재하다. 맞아요.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용지물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야, 이게 또 새로운 갑질이네요. 그러니까요. 사장이 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잘 지키자고 쓴 이게 근로계약서인데 네. 이거 사례처럼 이 나쁜 사용자가 네. 일방적으로 파기거나 지키지 않는 경우 사실 뭐 이게 비단 이 사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이럴 때는 우리 노동자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김 변호사님. 우리? 예, 네. 핵심적인 근로계약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임금 지급 방식이 연봉제에서 수당제로 바뀐다라는 것은 그러면 적어도 계약 기간 내에서는 연봉제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인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수당 지급 방식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겠죠. 이럴 경우에 법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네. 해지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를 또 가질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사실 그 사용자가 계약된 내용을 어겨도 쉽게 관두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를 선택하는 바람에 내가 또 포기했던 회사가 분명 있을 텐데 네. 또 다른 기회까지도 잃어버린 셈인데 그 노동자가 받게 되는 물적 또 정신적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박 소장님, 예. 예. 김승주 아나운서의 그 쓰는 용어가 네. 상당히 고급지죠. 교과서에 나오는 예, 예. 네. 이른바 손해배상 범위를 이제 말씀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네. 그 물질적, 정신적인 그쵸. 손해가 어디까지 미치느냐라는 부분인데 적어도 계약 기간 안이라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제에서 수당 지급 방식으로 바꾸면 임금 차익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회사에 취업했으면 받았을 수 있는 임금 정도가 네. 그 상당액을 손해를 본 것이겠죠. 맞습니다. 뭐 그러한 경우에 따라서 계약 기간이 유지된다 그러면 그 차액 부분 만약에 해지를 하는 경우라면은 이른바 기회, 취업의 기회에 따른 손해, 상실에 따른 손해 이 부분을 청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김영대 변호사님 말씀드리니까 네. 약간 좀 질투심이 나네. 나한테 이런 칭찬 한 번도 안 했어. 법률 쪽이 제가 쓰는 용어는 그냥 시장에서 쓰는 용어예요. 왜 나는 왜 칭찬 한 번 안 해주는 거야? 살아있는 표현을 하시니까요. 소장님은 네. 제가 칭찬을 넘어서 존경하는 분이에요. 아이고. 네. 야, 그걸로 가름 하죠. 야, 감사합니다. 네. 채용 공고에 명시된 조건이 좋아서 응시를 했고 네. 기분 좋게 또 합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도장도 찍었고 채용 공고를 꼼꼼하게 봤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계약서에 그대로 적혀 있을 거라고 보고 넘겼는데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채용 공고에서 밝힌 조건과 네.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다르더라.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나요? 박 소장님. 우리 예, 박 예. 소장님. 그러니까 그 이틀 전에 네. 오셨던 분 중에 그러니까 이게 신기, 거짓말이 신기. 제가 지금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어. 그분이 한 제가 보기에 연세 소장님 여쭤 항상 신뢰합니다. 네. 믿음의 박덕수. 감사합니다. 네. 신기 박덕수. 네. 답변 또 잊어버렸어. 되게 딴지 거는 거야.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한 70 정도 돼 보이시는 어머님이셔요. 네. 근데 이제 내용은 뭐 휴가도 안 보내주고 휴일도 없고 근로계약서하고 완전 달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이제 이제 대면하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어머님 근로계약서 처음에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안 했지. 왜 안 했어요? 믿었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 믿었지. 뭐 집 사고 뭐 할 때 계약서 확인해요? 하지. 이것도 하셔야 된다고. 정답이네요, 그래서 진짜. 예. 그냥 믿고 네. 또 뻘쭘하잖아요. 사장님하고 앉아 있으면 그냥 넘어간 건데 음. 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이게 좀 안 좋은 게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서 중에 이제 어떤 게 근로조건의 기준이 되냐면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안 그렇죠. 좋아도. 왜냐하면 왜냐하면 공고가 아니라 그렇죠. 채용 공고는 채용 이전에 아. 예. 근로계약이 성립이 안 됐던 그 시기에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불리해진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어찌됐건 우리 노동자들께서는 네. 꼭 불편하셔도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채용 공고와 네. 실제 근로조건하고 하여튼 변경이 불리하게 변경이 될 경우는 네. 그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해서 네. 500만 그런 원 법률이 있어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처음에 별의별 법이 다 있네요, 진짜. 진짜. 예, 예. 그 직업안정법 쪽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네. 예, 채용절차법에 있었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좀 준비 되게 하시네. 많이 해오셨네. 이런 분위기 좋다. 아유, 김 열심히 변호사님.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소장이 말씀하셨지만 허위 가장 광고거든요. 이 유인을 그렇게 했는데 맞아요. 과연 그러면 그런 광고와 근로계약하고 어떤 것을 표준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부터 해서 나는 그렇게 믿었을 뿐이지 네. 객관으로 현출된 것은 결국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갑을 이렇게 네. 표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네. 그 근로계약서에 맞게끔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임금을 지급했는지만 확인이 되는 것이지 광고가 기준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근로계약서를 이제 꼼꼼히 살펴보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의리 사인을 해야 될 때 앞에 갑이 있는데 그걸 내가 하나하나 조항을 뜯어보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고 예. 어렵죠, 사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러더라도 네.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꼭 꼼꼼하게 네.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네. 다음 사례에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위약금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 퇴사 30일 이전에 회사에 통보를 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 대체자 및 인수인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 퇴사 통보와 나몰라라식 퇴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전은커녕 일주일 뒤에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겠다. 당장 내일부터 못 나갈 것 같다. 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상에 일방적 무책임 퇴사에 대해서 페널티 조항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어떤 식으로 페널티 조항이 추가되면 좋을까요? 답답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그러네요. 예. 이번 사례는 네. 노동자라기보다는 뭐 사용주 또는 이제 관리자에 대해 상대한 사례인 것 같은데 예. 뭐 이런 일도 사실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소장님, 박도 소장님 예. 이거와 관련해서는 예. 어찌됐건 이제 페널티 조항을 이제 넣으려는 이제 그런 욕심인 것 같은데 예.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희 사용자 상담도 또 은근히 좀 많아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뭐 사장님이 상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 뭐 노무 관리 담당하는 노동자 네네. 예, 예. 뭐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일 수는 있는데 뭐 그분들도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여기 와서 사장님 편은 안 드니까 네. 예, 예. 그럼요. 일단 좀 예, 예. 이분들 말씀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여기서 해야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노동자도 어떤 분은 좀 이거는 아쉽다. 예. 갑자기 출근했는데 나쁘다. 근데 우리 노동자의 편이니까 이제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예. 예. 잘못됐다. 좀 서운하다. 그런 예. 점은 좀 지켜줬으면 분명히 좋았을 텐데. 있긴 있습니다. 갑자기 첫날 출근해서 점심 먹으러 갔다가 안 와요. 아니면 다음 날 갑자기 안 오고. 맞아요.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는 솔직히 회사가 또 당황하죠. 특히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한 명의 공백이 또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해는 되는데 동의는 할 수 없는 거죠. 페널티에 대해서. 왜냐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금지는 뭐 이후에 또 얘기하시겠지만 네. 강제 노동하는데 또 악용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또 강제 저금의 문제까지 포함이 되면 예. 뭐 요즘은 또 얘기가 없는데 어디 섬에 강제 노동하는 네. 그 월급은 다 내가 저축해줄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네네. 근데 페널티 조항 같은 경우는 그 노동자의 그 편하게 노동할 네. 수 있는 권리를 그 본질적으로 좀 억압하는 그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예, 하여튼 페널티는 문제가 있다. 박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 변호사님 이 페널티 네. 조항이 좀 문제가 된다는 거 조금 더 추가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근로계약상 그 근로자가 만약에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네. 사용자가 근로자인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급여의 일부를 그냥 꺾어버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급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런 위약 예정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에서는 불가능하다, 금지한다, 무효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설사 네. 그 해당 우리 취업한 노동자가 펼서를 적었다 하더라도 근데 그거 취업만 시켜주면 모든 손해배상 묻게 또는 내가 중간에 그만두면 네. 뭐 임금 절반을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해가지고
계약을 썼다 하더라도 네. 그 부분은 무효다. 무효다.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제 아는 지인이 네.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30일 너 한 달 안에 통보 안 했으니까 못 나간다. 아주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례 듣고 가서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네네네. 이런 약정은 위법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죠? 네네. 그럼 페널티 조항을 넣으면 이게 실제 처벌 받나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 처벌 조항이 있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약하네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코멘트를 더 하자면은 네. 벌금 500만 원 내는 것은 국가가 형벌권을 이제 부과하는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지 해당 노동자가 이 노동계약 일하면서 어떤 받아야 될 임금이나 여타 노동 조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럼 처벌받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부연을 해드린다 그러면 네. 그 해당되는 내용만 무효입니다. 아. 그런 예를 들면은 급여를 월 100 받기로 했는데 네. 어떤 위반했을 경우에는 50만 원을 뭐 손해배상으로 미리 넣어 놓겠다. 예납해 놓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뒤에 그 예납 부분만 무효인 것이지 월 100이라는 것은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분이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 해당되는 위약 예정 조항만 빼고 나머지 노동 조건에 따라서 자기의 노동 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계약서에 봤을 때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네, 경우 네. 손해배상을 맞아요. 청구하겠다. 그리고 퇴사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동종업계 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겼을 때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은근 네.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페널티 조항이 전부 위법이라고 아는 노동자분들은 사실 많지 않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처음 맞아요.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제한과 관련된 조항을 넣는 이유가 있다면 박 소장님 뭘까요? 뭐 민법의 원칙은 이제 자유계약 원칙인데요. 네. 갑각을 대등한 상황에서 하는데 네. 실제 노동자가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근로기준법의 목적 자체가 네.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네. 민법의 그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페널티 조항은 안 된다 이렇게 음. 규정을 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여튼 강제 노동을 원천적으로 좀 막아내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겸업 금지 네네.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겸업 금지도 있고 음. 이제 동종업계 취업은 이제 경업 금지라고 또 표현을 하고요. 겸업 금지. 예. 발음이 경업 경업 네, 네, 예, 금지. 네, 네. 승주 씨 네. 정확한 발음? 겸업. 네. 아, 네. 네, 연습 좀 하고 네, 네. 경업 비밀 유지 의무 같은 게 있는데 아. 이것도 명시할 수는 있는데 네. 뭐 여기서 지금 저희 앞에 타이머가 있잖아요. 네. 얘기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그러면 김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그 사례자분에게는 또 어떻게 해결해라라고 좀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약간 예를 한두 개 더 들어볼까요? 네네. 이게 박 소장님 마지막에 언급을 했지만은 이게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라는 네. 하나의 법익이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보호 법익이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이게 양쪽이 충돌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러한 그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넣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그러한 노동계약이 존재했을 때 법원은 상당히 유연하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TV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모 전자 전기업체 대규모 매우 유명한 회사의 임원이나 기술자로 개발자로 일하다가 모 회사로 가면서 네. 정보를 빼갔다. 네. 이런 네, 걸 그렇죠. 보지 않습니까? 그때 뭐 산업 스파이라고도 뭐 예, 많이 하고. 그 말이 예. 그 간단하게 산업 스파이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법원이 엄격하게 기업의 영업의 비밀 보호를 굉장히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종업체에 3년 내지 5년 취업 못한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기간에 이른바 좀 변동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를 조금 더 우선시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장원, 이용소 여기서 일하시던 분이 옆골목에 차렸다. 막 이랬을 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른바 임의용에 대한 그 손질하는 부분 네, 말입니다. 네, 네.
그런 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그런 정도의 기준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영업의 내용이 어떤 건지도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의견입니다. 또 해당 노동자한테는 네. 그 비밀을 유지하고 이제 뭐 취업을 딴 데 제한을 좀 둔다면 네. 그 회사 다닐 때 거기에 걸맞는 또 수당이나 대우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네. 없이 그냥 쭉 다니다가 갑자기 퇴사할 무렵에 안 돼. 이거는 음. 또 이제 문제가 예, 되는 그래서- 거죠. 아니 근데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어떤 노동자가 취업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뭐 전공을 했던 걸 수도 있고 잘 알고 있는 분야라면 어차피 동종업계에 취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금지한다라는 게 좀 노동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 특히 억울하죠. 김승주 아나운서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그런 경우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죠. 프리랜서로 일하신다고 네네네. 하지만은 네. 이게 순수한 의미의 갑과 갑의 계약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아마 회사를 더 큰 데로 옮길 경우에는 네. 위약금을 물어라 뭐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혼자 하죠. 예. 저도 옛날에 첫 직장이 사실 이랬거든요. 아. 제가 이제 염료 회사에 다녔는데 네네. 거기를 이제 그만둘 때 그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종업계 안 간다고. 아. 그래야 다른 직종. 그래서 노총으로 오셨구나. 네. 제가 진작에 법을 좀 알았으면 아.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게 우리 팟캐스트 방송이 노발대발이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근로계약서 미작성부터 또 위약금 손해배상 이 부분까지도 함께 알아봤었는데 네. 사실 근로계약서에서 그 위반을 문제 삼고 싶거나 또 회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이제 찾아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그렇죠. 근로계약서를 어디다 뒀는지 모른다거나 네. 내가 갑자기 또 분실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혹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 수장님? 이게 좀 깝깝한 케이스 아, 중에 그래요? 아. 하나인데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분실했다고 그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를 개인이 보관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 나 없는데 나도. 잘 오. 보관하셔야죠. 아 그래요? 예예예. 지금 뭐 비슷한 상담이 있는데 네. 뭐 이사 가거나 뭐 하여튼 집에 화재가 나서 근로계약서가 없어졌어요. 그쵸. 이거 확보를 하고 싶어요. 네. 네. 근데 사장님한테 달라고 하면 네. 뭐 좋은 분은 줄 거고 다시 안 줄 의무는 아닌 거죠. 그렇죠. 다시 줄 놈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혹시나 분쟁이 생겼을 때는 좀 고민을 해보니까 네. 네. 이제 뭐 노동부 고용노동부에 가서 근로감독관 하에 뭐 임금 체불 문제나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어찌됐건 근로기준법 42조에는 근로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문서들은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사측이. 사측이 사측이. 3년간. 아마 조사하는 과정에 그걸 열람할 수 있지 네. 않겠는가. 아. 이 정도고 최대한 좀 잘 야. 보관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요. 저는 네. 사진 찍어가지고 딱 예. 그렇구나. 저 그 질문 드리고 좀 진작 싶었는데 알려주시지. 이걸 이게 만난 지 얼마 됐다고 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자기 거니까. 내 그렇죠. 거니까. 아니 그리고 왜 사측이 그 사업주가 왜 3년만 보관해요? 그 좀 오래 보관하면 되는 거지. 한 10년 법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한 10년 정도 보관하고 있어야. 병원처럼. 그래야 우리가 저기 또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 네. 3년 너무 이거- 짧지 않아요? 입법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전국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오늘 이제 근로계약서 사례들을 이렇게 짚어봤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아는 분들한테도 근로계약서 꼭 작성한 거 갖고 있어라. 아니면 네. 우리 박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있어라.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가파라체 여러 가지 이제 중간 점검을 해봤는데 네.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남아 있거든요. 두 분 더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 근로계약서랑 관련해서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라던가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그렇죠. 대처를 하십시오. 예. 본인 얘기하지 마시고 네. 예,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네. 예. 하여튼 핵심적인 노동 조건은 노동계약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요. 네. 그리고 근로노동계약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과 사용자 좀 전에도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대적 매우 약자인 우리 노동자가 사용자하고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네. 네.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노동조합을 만드시라. 예. 맞아요. 그래서 대등한 지위를 해놓으면 노동계약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단체 협약에 담기게 되는 거고요. 더 큰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이
또 먼저 하시니까. 그러니까 할 말 다 했지 또. 그러니까. 먼저 하려니까 또 이뤄가지고 또. 빼앗겼다. 이제. 신기가 안 네. 맞아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청소년들 지역에서 또 시니어 네. 이 두 계층이 어떻게 보면 노동 취약 계층일 수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노동인권 교육을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예. 근데 그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참여식 교육보다는 또 주입식이 또 피차 효과적이야? 영향이 좋죠. 좋은데 아. 저는 이제 그 주입식 강의 형태를 하면서도 꼭 근로계약서 표준 근로계약서는 하나씩 네. 확대 복사해서 좀 놓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아유, 근로계약서에 있는 아까 변호사님 초반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내 그 직장 생활에 그 담겨야 할 근로 조건에 A부터 Z까지는 거의 다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근로계약서 한번 견본 보시고 네. 거기에 임금, 휴일, 뭐 연차휴가 이런 걸 한번 보시면서 조금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노동법 전문가가 되시고 자기 권리를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말씀드립니다. 저도 빨리 집에 가서 내 그래요. 근로계약서니 찾아봐야겠어요. 잃어버리셨을 근데 것 같은데. 승주 씨 이거 네네.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아니 왜 이렇게 중요한 거를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네. 사실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저희 조 소장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네. 저희가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시간에 충분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정말 필요하죠. 네. 자, 근로계약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근로계약서는 어디인지 찾아보시고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네. 변호사님, 박 소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계약서 안 쓰나요?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네.